네, 안녕하세요. 노래한 영업사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전시차 사도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팁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이어가지고 인수거부차 그리고 판촉차 사도 괜찮을까라는 제목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수거부차 판촉차란 무엇인가부터 할인폭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구매 팁, 주의사항까지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수거부차, 판촉차라는 거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인수거부차는요, 말 그대로 구매자가 인수를 거부한 차입니다. 이 인수를 거부한 이유에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량의 품질 문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이 품질 문제라는 거는 차량의 외관이나 내부의 품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양한 그런 사유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구매를 고민하실 때 딜러분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인수거부차라는 거는 상태에 따라서 수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리를 하지 않고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일 거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수리를 하지 않고 판매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촉차입니다. 판촉차라는 거는 뭐냐면요, 전시차랑 좀 비슷한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시되었던 차량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국가기관 테스트 같은 곳에 사용되었던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좀 있습니다. 몇백 킬로에서 뭐 많으면 1000킬로를 넘어가는 이런 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인수거부 차들보다는 할인폭이 훨씬 더 큰 게 판촉차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거부차랑 판촉차 이거 믿고 사도 괜찮을까요? 이거를 아마 다들 가장 걱정하실 거예요. 인수 거부한 차면 뭔가 문제가 심각해서겠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회사가 이거를 숨기고 파는 게 아니고 이런 차량 상태에 대해서 전부 다 투명하게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시에 고객에게 반드시 차량 상태를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거부차 이런 차들을 보면은, 그리고 판촉차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이유로 인수거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변심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도장 찍힘 아니면은 뭐 아주 작은 단차 아니면은 뭐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 그래서 실제로 차를 받아보면은 이걸로 인수 거부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차들이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십 대 인수 거부차를 고객님들한테 판매를 해봤지만 고지된 사유 외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수거부차랑 판촉차는 신차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인수거부차하고 판촉차의 할인폭은 과연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첫 번째로 생산일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유가 아무리 뭐 별거 아닌 차라고 하더라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 올해 10월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차가 생산월이 작년 12월이에요. 그러면 뭐 사유가 별게 아니더라도 할인이 엄청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마찬가지죠. 주행거리가 길수록 당연히 할인이 많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주요 부품의 교체 이력이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인수거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판촉차 같은 경우에는 주요 부품, 그러니까 뭐 엔진이라든지 변속기라든지 이런 아주 굵직한 부품들이 교체된 차가 가끔 나와요.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할인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구매를 했었던 판촉차가 있었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도 엔진 교환 이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제가 할인을 많이 받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포스트 전시차 여부라고 제가 써놨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판촉차 중에서도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쇼핑몰, 행사장 이런 데서 행사 전시 같은 거를 했던 차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차종의 인기도예요. 인기도라는 거는 사실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따끈따끈한 신차일수록 할인폭이 적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출시된 지 좀 오래되고 뭐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은 차량이다,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할인액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5가지 요소를 종합해가지고 할인폭이 정해지게 되고요.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0%를 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많게는 뭐 한 15%? 간혹 가다가 20%에 육박하는 할인이 붙는 차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수거부차랑 판촉차는 아무 때나 살 수 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자, 매월 한두 차례 정도 인수거부차나 판촉차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선착순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보통 며칠 안에 판매가 다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비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내가 찾는 차량이 혹시 인수거부차나 판촉차가 있는지 딜러에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인수거부차 구매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딜러에게 전산 화면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이 전산 화면을 보시면은 생산일, 주행거리, 할인 금액, 그리고 인수거부 사유나 판촉차 발생 사유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시고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수거부 사유나 판촉차 상태의 설명에는 이 실내 시트 오염, 차체 낙진 및 스크래치라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요. 자, 공통이라는 거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앞에 말만 보면은 실내 시트가 뭐 좀 많이 더러운가? 뭐가? 그리고 차체 스크래치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수 거부가 됐다는 거, 그리고 판촉차가 됐다는 거, 그거는 아무튼 바깥에 차가 나가가지고 사람 손을 어느 정도는 탔다는 얘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면피용으로 이렇게 이런 말을 공통으로 붙여두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차들을 받아보면은 실내나 외부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이 부분 무시하시고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짜 인수거부 사유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는 그걸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아는 딜러가 있으시다면은 원하시는 차종의 인수거부차나 판촉차가 나오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미리 말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수거부차나 판촉차는 보통 아침 10시 전국 선착순으로 배정을 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뭐 대학교 때 수강 신청을 한다든지 뭐 명절 때 우리가 기차표 예매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그 한순간의 클릭으로 순위가 정해지게 되거든요. 물론 클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딜러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내가 사고 싶어도 간발의 차이로 실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수거부차나 판촉차 구매 시 주의사항인데,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침 9시 전국 선착순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1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2순위나 3순위 정도에 내가 들어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4순위인 경우까지도 순위가 와가지고 출고를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2순위, 3순위라면은 희망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인수거부차랑 판촉차는 출고 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수거부 사유, 판촉차 발생 사유에 이미 고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증 수리가 불가합니다. 당연하겠죠. 네, 이상으로 인수거부차, 판촉차 구매에 대한 팁,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혹시 좀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